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을 하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고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배워나가기 전에 구축되어진 개발 환경에서 간단한 파이썬 명령들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혹은 막연히 언제부턴가 우리 곁에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란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한 검색일 수도 있고 보고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단한 수치 계산이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처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기의 온도 조절이나 스마트폰의 조작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컴퓨터는 어느덧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되어지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웹 검색으로 국립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 사이트에 방문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컴퓨터, 명사로서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란 뜻을 갖고 있네요. 즉 컴퓨터란 결국 계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탁상용 계산기 말입니다. 외래어인 컴퓨터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동사 compute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도구, 기계 등을 나타낼 때 붙는 전미사 er이 붙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탁상용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연산의 종류를 기반으로 주어진 수치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전자계산기인 반면에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계산을 수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문자열이나 그림, 소리, 영상, 제어 행위 등의 형태로 내주는 일종의 범용 계산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범용성을 갖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미리 제공된 명령들의 목록인 소위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각기 필요한 방식대로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컴퓨터 중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컴퓨터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인 우리 사람과 달리 컴퓨터는 그저 주어진 명령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주는 단순한 계산기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컴퓨터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한 존재라고 감히 단정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가꿔가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우리가 왜 한낱 단순한 기계 덩어리인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대답하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단지 오늘부터 일주일 뒤의 날짜를 혹은 요일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계산기 앱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저 암산으로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계산해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단지 일주일 뒤의 날짜가 아니라 오늘부터 1000일 뒤의 날짜라든가 혹은 9876일 뒤의 날짜 혹은 요일을 계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암산이나 혹은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나 컴퓨터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혹은
디데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고 또 정확한 답을 더 빠르게 얻을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중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며 모방과 창조의 관계를 언급했다 하죠. 자, 이렇듯 우리 인간은 기존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개발된 컴퓨터와 또 컴퓨터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기술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또 인간 사회에서 그 구조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을 본떠서 개발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들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 좀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 컴퓨터를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가리킵니다. 실제 만져질 수 있는 딱딱한 제품이다 라는 점에서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본체 안에 CPU나 메모리, 또 보조기억 장치 등이 모두 이 하드웨어에 해당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 부분이 될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눈과 코, 입, 귀, 손,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뇌나 허파, 심장, 오장육부 등 모든 장기 조직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신체 조직을 적절히 움직여가며 각종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와 같이 그저 인간의 여러 장기들을 빠짐없이 모아 연결해 놓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인간 존재가 되지는 않겠죠. 육체를 적절히 움직이게 할 소위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저 각종 하드웨어 장치들만 연결해 놨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적절히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들과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의 집합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소프트웨어란 프로그램이나 혹은 보통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의 준말이기도 하죠. 앱으로 표현되어지는 실행 파일과 또 이것이 실행되어지면서 참조되어지는 각종 데이터 파일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부드러운 제품이라는 뜻인데 실제 뭔가 부드럽다라는 것보다는 하드웨어가 가진 의미에 반대되어지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컴퓨터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하드웨어 장치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 역시 육체를 적절히 움직이게 할 소프트웨어로 정신 혹은 영혼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겠죠.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시신이라고 하고 반대로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는 경우를 귀신이라고 하듯이 육체와 영혼 두 부분이 모두 있어야지 적절히 한 인간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장치만 연결했다라고 해서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용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적절히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운용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령어의 규칙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임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C 언어, C++ 언어, 자바 언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혹은 스위프트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최근 관심을 받는 언어들과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와 인기 검색 엔진 검색어 등을 집계해 매달 인기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 TOV의 통계를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습할 파이썬 언어는 이 그래프에서 연두색 실선으로 나타내지는 부분인데 대략 한 2019년 이후부터 급성장해서 현재 2, 3위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인간이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영문자를 기반으로 각 언어에서 지정한 문법에 따라 코드화되어진 표현으로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소스코드라고 합니다. 혹은 그 소스코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소스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불어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인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되므로 소스코드나 소스 파일 이 모두를 넓은 의미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저 단순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문자로 기술되어진 소스코드를 직접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인간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기계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변환 작업은 다소 단순한 작업에 불과해서 변환을 담당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처리 방식에 따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 파일로 일괄 변환한 뒤에 이후 실행 파일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해 가면서 처리하는 방식과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번 직접 해석해 가면서 실행해 가는 방식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컴파일드 언어인 C 언어와 달리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각자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복잡한 요구사항을 갖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다만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에 윤곽을 잡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식별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사고력도 더불어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매 순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의식의 명료화를 익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컴퓨터가 모든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혁명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URL이 있으니까 각자 한번 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파이썬의 세부적인 역사나 혹은 파이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가치인 철학 등의 자세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에 대한 개괄적인 특징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91년 귀도 반 로썸이 개발한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일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머였던 귀도는 좀 더 쉽고 또 빠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문법 구조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파이썬 언어는 기본 문법이 쉬워 누구라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프로그래머가 공동 작업을 하거나 또 유지보수를 하기 쉽고 편리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소위 인생은 짧고 그래서 당신은 파이썬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파이썬의 공식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www.python.org라는 사이트에 방문해 주면 됩니다. python.com이 아니라 python.org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래요. 자, 방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현재 다운로드 항목을 통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도큐멘테이션이라는 항목을 통해 가지고서 각종 기술 문서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문서라는 부분 링크 클릭해 보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위에 언어 부분들을 한국어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어지면 일부 문서들은 한국어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영어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파이썬 버전마다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기능들에 대한 요약이라든가 파이썬에 대한 자습서로서 파이썬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어떤 기능들을 사전식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파이썬과 관련되어진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 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익힌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른 서적들을 참조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특히 이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버전들이 릴리즈 되어질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기능들 또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습서라는 부분 한번 눌러보면 현재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개략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내용들 중 일부를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다뤄보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법이 쉬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파이썬은 C 언어나 C++ 언어 기반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그래픽 처리나 수치 연산 처리, 웹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혹은 인공지능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소위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파이썬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롭박스나 혹은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약 50% 이상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각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파이썬이 주로 쓰이는 분야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웹 서버 프로그램이란 웹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티셔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 키워드는 웹서버로 전송되어 서버 프로그램이 티셔츠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목록들과 사진, 가격 정보 등을 다시 브라우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티셔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는 웹 개발의 영역에서 백엔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프론트엔드, 즉 눈에 보이는 웹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은 웹서버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프레임워크인 장고와 플라스크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데 밀농사까지 지을 필요는 없겠죠. 온전히 빵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밀가루를 사오는 것처럼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만약 파이썬으로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장고를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고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로는 요기요가 장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웹서버 프로그래밍은 자바, 노드.js, 고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머신러닝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파이썬이 가장 메이저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이썬 붐을 이끈 1등 공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머신러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구글의 텐서플로우입니다.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른 분야 중 하나이나 비전공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일 뿐만 아니라 석사나 박사급 연구원을 원하는 회사가 많으므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학과 분석 그리고 시각화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프로그래밍만큼 수학 및 통계학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통계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면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대한 통계와 분석 알고리즘을 깊게 연구하게 되므로 의료, 금융, 이커머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컨텐츠 및 상품 제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넘파이, 판다스, 매플랏 등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넘파이는 수학적 연산이 필요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파이썬 개발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파이썬을 배워 개발자로 거듭나고 싶다면 단순히 파이썬 개발자가 아니라 서버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머신러닝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등 파이썬을 어느 분야에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왠지 파이썬은 많은 장점만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뢰가 좀 가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이썬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파이썬이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특성상 하드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모듈을 직접 파이썬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C 언어나 C++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시험적으로는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파이썬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더불어서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괄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각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들, 또 그 안에서 간단하게 파이썬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